전해드릴 소식은 아베 정권의 2인자가 대한민국을 독가스 테러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과 아베가 노리는 두 마리 토끼에 대한 내용입니다. BK 뉴스입니다. 이전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로 내세운 명분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아베가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명분으로 수출 규제를 했다고 밝힌 반면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아소다로 부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극우 혐한 언론에서나 볼 법한 경악스러운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J캐스트에 의하면 아소다로는 8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국무회의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예시로 옴진리교를 아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아소다로라는 인간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전에 산케이 신문과 같은 극우 언론들이 우리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불화수소는 북한이 김정남을 암살했을 때 사용한 살인 독가스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소다로가 말한 옴진리교는 1995년에 도쿄 지하철 3개 노선에 맹독성 살인가스를 살포하여 13명의 생명을 빼앗고 6,3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힌 테러 사건을 일으켰던 사이비 종교의 명칭입니다. 즉 불화수소는 살인가스의 원료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수입해 간 다음에 북한에 건네주고 북한은 살인가스를 제조하여 화학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북한이 살인가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불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불쏘치약에 쓰일 만큼 흔한 재료로도 살인가스는 만들 수 있으며 북한에는 심지어 그 원재료 암석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가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엄청난 고가의 재료로 살인가스를 제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이 극우 찌라시도 아니고 한 국가의 2인자라는 작자의 입으로 언급되어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포조성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소다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인간인 것이 이 인간은 애초에 극우주의자로서 일왕 아니 외왕을 신봉하는 정치가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던 전적이 화려한 인간입니다. 그럼 이 아소다로라는 인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2년 전 아소다로 무리의 우두머리인 아베가 사학비리 사건이 터져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때도 안보 위기론을 부채질하는데 이 살인가스를 이용했었습니다. 또다시 살인가스 이야기를 꺼내들어 일본 국민들이 가진 대학살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지지를 집결시키고자 하는 부분인 것이죠.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내부 통치를 해나가고자 하는 이 인간들이 살인가스를 언급하는 데 있어 그때와 현재 시점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현재 시점의 일본의 적은 북한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새로운 적이 된 이유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에 대한 변수와 함께 북일 회담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에 근거가 되는 보도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극우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와 북한이 손잡으려 하고 있다는 기사를 뿌려대고 있고 이전에는 분명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국난이라고 선언하고 안보의 큰 위기라며 곧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나대던 아베가 이렇게 여러 일본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황당한 입장을 이야기하여 일본의 여론도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최근 트럼프와 김정은의 평화협상이 계속 추진 중인 부분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연결되는 북일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는 아베의 노림수로 인해 무작정 북한을 적국으로 몰아세우기가 애매해진 점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적이 없는 상태로 있을 수는 없기에 북한이 아닌 다른 타겟이 필요했던 것이죠. 직접적인 북한 타겟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우회하여 우리나라를 끌어들인 것이죠. 결국 일본 국민들에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독가스를 제조하고 남북이 연합하여 일본을 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상의 적을 인식시키는 과정을 밟은 후 그 공포 여론을 이용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평화헌법 개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야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하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일본이 물러설 경우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피해자분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아직 배상 문제에 대해 시작도 하지 않은 북한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끊임없는 소송전이 벌어지고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확실히 막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아베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의 명분에 대해 수출관리 소홀과 대법원 판결 문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것이 아니라 적국 대한민국과 전범국가 부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